자, 이번에는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닮음인 두 도형의 닮음의 비가 m 대 n일 때, 자, 둘레의 길이의 비는 m 대 n이고,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옆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선생님 그림을 그려봤는데, 한 변의 길이가 m인 정사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을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의 닮음의 비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항상 m 대 n이에요.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둘레의 길이는 자, m이 똑같은 게 4개가 있죠? 그러면 m 더하기 m 더하기 m 해서 바로 4m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한 변의 길이가 n이니까 n이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여기서도 4n이라는 게 되겠죠. 그럼 둘레의 길이의 비를 세울 수가 있어요. 둘레의 길이의 비는 바로 얼마가 되죠? 4m 대 4n. 자,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지만 비는 최소한의 자연수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비는 분수이기 때문에 분수에서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서술형 채점할 때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와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로 나눠주면 결국은 m 대 n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비는 결국에 닮음의 비를 따라간다는 것밖에 따라간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넓이의 비를 볼게요. 자, 이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는 m 곱하기 n을 해서 m제곱이 되는 거죠. 자, 넓이의 비를 자, 넓이는 m제곱 대 n제곱이 되는 거고 이쪽은 n 곱하기 n이니까 여기서도 n제곱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넓이의 비를 우리가 비로 놓는다고 하면 결국은 이쪽의 넓이의 m제곱과 이쪽의 넓이의 n제곱이라는 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넓이의 비는 바로 닮음의 비의 제곱 대 제곱이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꼭 알도록 해야 되는 공식이에요. 자, 이번에는 닮음인 두 입체도형의 닮음의 비가 또 m 대 n이다라는 거죠. 닮음인 두 입체도형이라는 거는 자, 모든 면이 닮은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선생님은 얘를 정육면체로 놓고 보도록 할게요. 정육면체. 두 정육면체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m인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를 놓게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도 m이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쪽도 세로도 m이고 높이도 m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 정육면체도 가로 n, 세로 n, 그리고 높이도 n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선 건널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한 변의 길이가 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죠? 건널비는 바로 요 면을 보면 되는 거죠. 이 면. 이렇게 생긴 면이 똑같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m 곱하기 m, 즉 m제곱이 되는데 이러한 면이 6개 있기 때문에 바로 6 곱하기 m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6m제곱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이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에서 요 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n 곱하기 n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이 몇 개 있어요? 육면체니까 6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n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비를 세우게 되면은 즉 6m제곱 대 6n제곱이 된다면 자, 여기서도 같은 6을 없애고 그러면 m제곱 대 n제곱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건널비의 비는 지금 평면 도형일 때 넓이의 비와 같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많이 활용이 되는 부피의 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정육면체에서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정육면체에서는 부피를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입체도형에서의 부피는 바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정사각형이고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결국은 m 곱하기 m 곱하기 m이 돼서 얘의 부피는 바로 m 세제곱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 변이 n이기 때문에 n 곱하기 n 하게 되면 이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n 세제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이거를 부피의 비로 놓아 보면 결국은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부피의 비로 나타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 닮은도형의 활용에서는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넓이의 비라던가 둘레의 길이의 비, 건널비의 비, 부피의 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볼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각 ACB와 각 EDB가 같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자, 같고 선분 AB는 12cm, 선분 BE는 4cm이에요. 자, 그리고 삼각형 BED가 넓이가 8이래요. 8제곱센티미터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각 B라는 거는 공유하고 있는 각이죠. 즉 다시 말해서 포개어진 각이기 때문에 포개어져 있는 각이기 때문에 각 B는 삼각형 ABC에서 각 B와 삼각형 DBE에서의 각 B는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고 여기에서 각 D와 각 C가 같음을 알려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로 AA 닮음이 되는 닮은 도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이대로 그냥 딱 보고 계산이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좀 이 도형 자체를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얘를 분리를 해볼게요. 일단 삼각형 ABC는 그대로 두고요. 자, 삼각형 요 작은 삼각형을 분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B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자, 포개어지는 B 부분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자, B 놓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각 C와 같은 곳은 각 D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 놓고 각 D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자연히 이쪽이 뭐가 되겠죠? 각 E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BE가 4cm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대응되는 변이 AB와 대응되는 변은 바로 선분 EB예요. 자, 얘네들의 대응 변의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되는 거죠? 12일 때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3대 1이 된다는 얘기죠. 즉 뭐가요? 바로 닮음의 비가 두 도형의 닮음의 비는 3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넓이의 비는 우리가 어떻게 변했죠? 넓이의 비. 자, 닮음의 비의 제곱이었죠. 즉 다시 말해서 넓이의 비는 3의 제곱 대 1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9대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넓이의 비는 9대 1인데 애초에 지금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8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비례식을 대응이 잘 되게끔 작은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넓이를 이쪽에다가 8을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앞에 전체 삼각형 ABC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얘의 넓이를 ABC의 넓이를 X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이 부분을 X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자, 비례식의 계산법에 의해서 x는 8, 9, 72 따라서 x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72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네, 수학 재미있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